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3% 증가가 됐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를 상회하는 수치이며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입니다. 시장에서는 휘발유 가격 상승과 자동차와 관련한 이 공급망 개선이 소매 판매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업체인 타깃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타깃은 이날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가 되었다라고 발표를 하였고요. 타겟의 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3분기 14억 9천만 달러에서 7억 1,200만 달러로 감소를 했으며, 주당 순이익은 3.04달러에서 1.54달러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타겟의 CEO는 분기 후반 소비자들의 소비 움직임이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과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뚜렷한 하락세를 기록했다며 3분기 수익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4분기 역시 쉽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 일단 소매 쪽은 월마트는 좋고 타겟은 안 좋은 이러한 모습이 좀 갈리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4분기까지는 나오는 걸 보면서 방향성을 참고해보면 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내용은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국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미국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칩 공급을 축소하고 지출 계획을 추가로 줄일 것이다 라고 밝히며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D램과 낸드 웨이퍼를 4분기와 비교해 내년에 약 20% 감산한다라고 밝혔고요. 마이크론은 내년 시장 전망이 최근 들어 약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D램의 비트 생산량을 기존 전망보다 현저하게 증가량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설비 투자의 추가 감축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 뭐 소매는 괜찮았지만 유통이나 아니면은 이 반도체 쪽이 안 좋았기에 뉴욕 증시가 안 좋았구나. 요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5.59달러로 마이너스 1.53%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혼조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소매 판매 확실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내용은 호조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연결되게 된다면은 향후에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의 이 물가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 물가 역시도 인플레의 안정세에 좋은 내용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기업의 재고 자산 역시도, 자, 보이십니까?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물론 증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재고가 많이 안 쌓인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이 제품 생산 대비 소비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고 자산이 기업 부담에 연결이 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 미국의 주택 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기에 이 주택 쪽이 다시 한번 시장의 뇌관으로 타오르게 될지 다시 한번 계속해서 꾸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금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는 총재들이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뉴욕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일단 국채 시장의 복원력 촉진이 중요하다라는 이 유동성 부분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하려면 경기 둔화가 보여줘야 된다 라는 의견을 내면서, 아직까지는 경기 둔화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상이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참고하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4.75에서 5.25까지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일단 이 시장이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수치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5%까지는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얼추 5%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미국 금리의 끝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5.25까지 간다라고 해도 나쁠 건 아닌 게 5에서 5.25? 그 다음선 뭐가 나오죠? 피벗,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부터는 솔솔 피어오르기 시작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금리 인상만 몇 달 버티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상승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전략을 짜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인하가 된다라는 건 시장에 엄청난 호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물가가 완전히 잡혔고 그렇다라는 건 경기 촉진을 위해서 꾸준한 인하가 딱딱딱딱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물론 다만 이런 부분까지 오기 위해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영국만 하더라도 자, CPI가 11.1%를 찍으면서 엄청난 폭의 상승이 현재 위치에서 한 번 더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영국만 그럴까요? EU 역시에도 이 부분은 함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긴축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긴축의 기조가 못해도 지금 1년 정도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은 감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당장 이 유동성 문제 때문에 유니콘 기업들 역시 이렇게 휘청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몸값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니콘만 그럴까요? 주식시장은 물론이거니와 기술주들 막 이제 미래 밸류를 끌고 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함께 같이 타격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역시도 마찬가지죠. 음마아파트 재건축 호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8억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았네?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지금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고금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못 버티고 던지는 사람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에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 그리고 현재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를 얼리는 그런 데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마이크론 시장 악화 전망에 20% 감산 이야기 바로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안 팔리니까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해외에서는 이 감산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도 얼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대단한 게 삼성전자는 이 타이밍에 라인을 1년에 하나씩 확장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라인, 조가 그냥 우습죠. 조 단위 이상을 매년 이 약세장에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치킨 게임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희 이제 이 타이밍에 치킨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치킨 게임은 기우라고 하면서 낸드 생산량을 점차 줄인다라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어디에도 디램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삼성은 1900년대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 2010년까지도 꾸준하게 거의 10년에 한 번씩 치킨 게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하이닉스의 입장에선 악재일 수 있어도 삼성의 입장에선 악재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자, 삼성은 치킨 게임 딱딱 진행을 했을 때마다 경쟁자들을 때려 눕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치킨 게임을 풀고서 엄청난 실적의 퀀텀 점프를 이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킨 게임을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삼성 입장에선 우리 입장에선 삼성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평가할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러한 부분이 다 이제 돌아올 테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시장도 괜찮은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중국의 봉쇄 종식 기대감 이런 얘기들도 하나씩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번에 폴란드 쪽에서 미사일 터진 거 요거 보니까 폴란드에서 이 러시아의 미사를 방어를 하려고 하다가 이 두 가지 정도가 우크라이나 쪽에서 폴란드 쪽으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긴장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면 너무나도 좋은데 사우디에서 이 네옴시티 때문에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고 투자 협약을 많이 맺으면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약세장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 협약만 100조라고 하는데 뭐 여기에는 바이오시밀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건기식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수도 생태계까지
많은 부분이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훅훅 들어오고 있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면 좋을 내용. 자, 사우디는 중동의 이 특정 종교의 맹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 그러면 이 사우디를 따라가는 이런 나라들에서도 야 이거 괜찮은데 생각을 해볼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가스나 아니면은 원유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 나름 돈 있는 국가들이 꽤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로 어느 정도 들어올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한국은 미래 산업 관련해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해서 이 네옴시티발 호재들, 요건 여러분들도 한번 쭉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내년에 실손보험료 10% 이상 오른다라고 하니까 이 보험 쪽 여기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사모펀드 망한다라고 하면서 금투세의 날벼락을 받는다라고 하는 요 펀드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어서 이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상장사들 꽤 있는데 이런 쪽은 조심하라라고 말씀드리며 이렇게 시장 정리를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싹 봤는데 일단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제가 이 영상 시작 전에 다시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빠지는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 보여지고 있다 보니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했던 61선 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세상으로 꺾인 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추세만 유지되더라도 뭐 에너빌리티 주목을 해볼 만한 가치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랬을 때 현재 포인트로 어떤 걸 잡으면 좋을지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두산이 주목을 할 만한 가장 최신 뉴스가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 사우디의 왕세자 이 국왕이죠. 다시 사우디의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이 대규모 사업을 논의하는 요 내용이 되겠죠. 뭐 투자 해방만 100조가 되고 여기에서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단조와 주조 공장을 맡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단조와 주조 공장 있죠. 이거 사우디 방문하기 몇 달 전에 뉴스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협약 맺고 기술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 사우디 내에 공장 짓기로. 그리고 두산은 그동안 사우디 쪽에 꾸준하게 공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해수 담수화부터 시작해서 열 병합 발전소 등등 다양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이 두산이 다른 것들도 이 사우디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을 이 원전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은 두산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을 많이 들여놓은 것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수혜 부분도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때 이 추가 상승을 위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나오는 뉴스를 보자면 일단 뭐 사우디 쪽에서 주단조 말고 이미 원래 나왔던 내용이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이게 원전 쪽일 것 같다라는 제 개인 의견 참고해 주실 분들은 참고하시면서 한번 봐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만 움직여주게 된다면 에너빌리티의 추가 상승에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수급과 차트를 또 어떻게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될지 이걸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수급을 딱 봤을 때는 최근에 이 외국인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게 이틀을 연결을 못하네요. 오늘 또 매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좋지 않죠. 그래서 일단 61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두 군데에서 플러스를 못해도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이어줘야지 그때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급의 창구는
꼭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걸 좀 보자면 저는 60일선 위에서 횡보한다면 솔직히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첫 번째로 보고 만약에 추가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21선까지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 481선 여기 생각하고 여기를 뚫게 된다면은 이제 241선도 가까워지기 때문에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시도가 보여질 것이어서 이 다음에 있는 저항 라인 매물대 많이 쌓여있는 이 부분의 하단 2만원까지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사업적인 부분은 원래도 좋았는데 더 좋아질 부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적인 부분은 아쉽다. 에서 외국인이랑 기관 이 분명히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 더 여유롭게 봐야 된다. 근데 안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차트상으로 60일선 위에서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추세가 꺾이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 안 보여지고 낮은 우선 생각하더라도 21선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1차 저항은 480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를 뚫게 된다면 어디까지 목표로 잡으면 좋냐? 2만원까지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에 대한 정리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정리 맞춰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에너빌리티 말고도 지금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오늘의 급등 예상 종목이라고 해서 이 평일에 이 올리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 번씩 주의 깊게 보시면서 도움을 좀 얻으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